현진건학교 세계사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대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현진건학교에 원문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네이버 블로그 현진건학교에 원문이 있습니다. 시대 구분. 표가 글자가 작아서 한꺼번에 볼 수가 없으니까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산자원, 생산자, 소비자에 따라서 또 문화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으로 시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생산자원, 생산자, 소비자에 따른 시대 구분을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선사시대가 되겠죠. 선사시대는 역사 주도 세력이 없는, 말하자면 기득권층이나 상류층, 여론 주도층, 이런 역사를 주도하는 세력이 없는 원시 사회였다. 선사시대는 원시 사회였다. 세 글자가 뭘까요? 원시 공동체 사회였다입니다. 원시 공동체 사회였다. 원시가 뭐냐? 원시는 인류사회의 원시, 원래 시초. 인류사회의 원래 시초는 공동체였다. 공동체였다라는 말은 공동의 것이었다죠. 계급과 사유재산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원시 공동체 사회였다. 선사시대는 원시 공동체 사회였다. 이 말은 인류의 초기 사회는 계급과 사유재산이 없는 사회였다. 그런 뜻이 됩니다. 서양의 고대는 생산자원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생산자원은 무슨 력이었죠. 력. 생산자는 뭐예. 소비자는 귀족이었습니다. 그럼 소비는 귀족들이 하고 생산은 누가 했다. 일은 누가 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그런 얘기죠. 소비는 귀족들이 했고 생산은 뭐예가 했다. 뭐예. 생산을 하는 자원, 생산을 하는 수단, 생산을 하는 자원은 뭐력이었다. 자, 답이 뭘까요? 생산 자원은 인력이었다. 생산자는 노예였고 소비자는 귀족이었다. 농경사회였죠. 농경사회였으니까 사람의 힘으로 인력으로 재화를 생산했습니다. 주로 농산물이었죠.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재화를, 농산물을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계급사회였죠. 소비는 귀족들이 주로 했죠. 노예들은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고 귀족들만 잘 먹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가 서양의 고대였습니다. 중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중세로 가면 생산자원은 뭐지. 생산자는 누가 생산했느냐죠. 역시 농경사회입니다. 중세도. 서양 중세에서
생산은 누가 했다. 소비는 누가 했다. 그 생산이 가능하도록 해준 것은 무엇이었다. 무엇이었다. 중세에는 소비는 누가 했고 생산은 누가 했고, 생산은 누가 했고 이 말은 일은 누가 했고 이 말이죠. 일을 어디서 했다. 무엇을 했다. 이게 생산 자원입니다. 소비를 누가 했느냐가 제일 쉽죠. 중세이기 때문에. 또 생산, 일 누가 했느냐 역시 마찬가지죠. 서양 중세 하면 떠오르는 데 있지 않습니까? 자, 충분히 생각했으면 답과 맞춰 보겠습니다. 서양 중세에는 소비는 영주들이 했다. 소비는 영주들이 했고 일은 생산은 농노들이 했다. 농노, 농사 짓는 노예 이 말이죠. 농노들이 했다. 농지에서, 땅에서, 논밭에서 논밭이 있어야 생산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논밭이 있어야 생산할 수 있었다. 자, 고대와 중세를 서양에서 비교를 해보면 고대에는 사람의 힘으로, 노예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농사를 지어서 귀족들이 잘 살았고, 사람의 힘으로 농사를 지어서 귀족들이 잘 살았고, 중세에는 농노들이 봉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 영주들이 잘 살았다. 영주들이 잘 살았다. 봉건 농지는 봉건 제도의 농지 말이죠. 봉건 제도는 왕이 온 나라를 직접 다 다스리지 않고 서울을 중심으로 일부만 직접 통치를 하고 나머지 지역을 영주를 임명해서 대신 통치하게 하는 거죠. 그럼 그 땅을 아주 주는 것은 아니고 충성을 맹세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통치하게 하는 겁니다. 그 통치자를 영주라고 하죠. 근대로 들어오면 세상이 다 바뀝니다. 근대로 들어오면 이제 농경사회가 아니죠.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돈의 시대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의 시대. 돈이 있으면 공장을 짓든 뭐 어떻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는 자본가가 하게 됩니다. 자본가. 생산은, 그러니까 일은 일하는 사람 따로 있죠. 소비하는 사람은 자본가라고 하고 생산자를 자라고 합니다. 자라고 하죠. 생산 자원은 무엇이 있어야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 자원이 자본입니다. 자본이 있어야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도 재료를 돈 주고 사서 생산하게 되고, 신발을 만들어도 돈을 들여 공장을 지어서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있어야 가능하죠. 일은 누가 하느냐? 노동자가 하죠. 일은 노동자가 하게 됩니다. 소비는 자본가가 하게 되죠. 노동자는 일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지만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이지 대단한 소비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소비자는 자본가가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문화에 따라서 시대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문화에 따라서 시대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선사시대에는 무엇 중심이었다. 선사시대에는 뭐 중심으로 살았다. 중세에는 뭐 중심으로 살았다. 중세에는 뭐 중심으로 살았다. 근대와 현대로 들어오면 뭐 중심으로 살게 된다. 근대와 현대로 들어오면 선사시대와 마찬가지로 뭐 중심이 되고
중심으로 살게 되고 중세에는 무엇 중심으로 살았다. 중세에는 신 중심으로 살았죠. 중세에는 신을 중심으로 신의 가르침에만 복종하는 철학을 신학의 신여라고 불렀을 정도로 신 중심으로 살았고 선사시대와 근대 현대는 인간 중심으로 살았죠. 그러나 근현대로 들어오면서 오히려 옛날로 돌아갔기 때문에 르네상스라는 말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시대 구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현진건학교 세계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시대 구분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현진건학교에 원문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우리나라 시대 구분. 글자가 작아서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가 아득한 선사시대였죠. 구석기 시대를 전기, 중기, 후기로 또 나누는 수가 있는데 전기에는 뗀석기, 큰 바위에서 돌을 떼었다 이 말입니다. 뗀석기를 몸통 그대로 큰 돌을 떼는 것을 그대로 썼다. 뗀석기 몸통 그대로 썼다. 고다 시간이 지나면 뗀석기를 몸통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쪼개서 격지로 썼다. 격지, 조각 이 말입니다. 조각. 뗀석기를 다시 조각을 해서 썼다. 후기로 가면 돌날 격지, 돌에 날이 있는 조각. 그러니까 지금까지보다는 그냥 떼기만 했는데 이제 후기로 들어가면 돌에 날이 서 있을 정도로 날카로운 조각들을 도구로 썼다. 석기 할 때 기자는 우리가 보통 그릇 기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도구를 뜻합니다. 그리고 학자에 따라서는 구석기, 신석기 두 시대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러지 않고 중석기 시대를 설정하는 학자도 있어요. 중석기 시대는 잔석기를 썼다. 석기가 작아졌다. 작아졌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더 정교해졌다. 그런 뜻이겠죠. 이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면 잔석기 수준이 아니라 모석기를 썼다. 지금까지는 돌에서 떼는 것을, 뜯는 것을, 큰 바위 같은 데서 돌을 뜯는 것을 몸통째로 쓰거나 그것의 조각을 쓰거나 좀 더 날카로운 조각을 쓰거나 아주 작은 석기를 쓰거나 아무튼 뗀 석기였죠. 만든 석기라기보다는. 근데 신석기 시대로 들어가면은 그 돌을 갈아서 납작하게 날카롭게 뾰족하게 갈아서 썼기 때문에 그것을 간석기라고 합니다.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 신석기 시대는 간석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었죠. 석기를 이렇게 정교하게 만든 이유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데 써야 되고 식물에서 씨를 뽑거나 하는 데 써야 되니까 뗀석기 수준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점점 날카롭고 정교한 간석기를 만들었죠. 간석기, 농업혁명, 신석기 시대입니다. 자, 빙하기와 석기 할 때 기자가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빙하기 할 때 기는 시대를 뜻합니다. 빙하기 하면 빙하시대 이 말이죠. 근데 석기 하면 기가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석기는 석기 시대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돌로 만든 도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석기라는 두 글자에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 용어로 쓰려면 석기시대라고 해야 합니다. 석기시대. 그러면 석기시대인이라는 말, 석기인이라는 말, 석기에는 계급이 없었다는 말 맞을까요? 틀릴까요? 석기시대인은 석기시대 사람입니다. 석기시대인은 석기시대 사람 맞죠? 석기인은 석기를 사용한 사람입니다. 석기인은 석기를 사용한 사람이죠. 맞습니다. 석기에는 계급이 없었다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석기에는 계급이 없었다가 아니라 석기 시대에는 계급이 없었다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됩니다. 석기 시대에는 계급이 없었다. 우리나라와 서양의 역사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서양과 우리나라는 역사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이 다른데요. 역사시대의 시점은 기본적으로 문자가 있어야 하죠. 문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역사시대가 시작됩니다. 서양은 그리스 때부터 상당히 정교한 문자, 그전에는 페니키아가 무역을 하느라고 조금 허술한 문자, 그보다 더 전에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점토에 흙에 꼬불꼬불한 글자를 새겨서 사용을 했죠. 쇠기 문자라고 하잖아요. 쇠기 문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들어온 한자를 사용하기 이전까지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득한 옛날에는, 그러니까 단군시대 이런 때는 역사시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에 관한 이야기가 중국의 역사책에 사마천의 사기에 잠시 나오는데, 그렇다 해도 우리나라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그 기록이 있다는 것으로 고조선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시대를 설정하는 기준은 첫째는 문자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자기들 스스로 적어야 한다. 남이 적어준 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사회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고대 사회가 시작되는 것은 중앙 집권 국가가 형성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원시 시대, 선사 시대 이러지 않고 고대 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때는 그때부터 중앙 집권 국가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졌다고 고대 사회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세워져도 중앙 집권 국가가 되었을 때부터 고대 사회로 본다. 그 얘기죠. 처음에 나라를 세웠는데 왕이 별 힘도 없고 이럴 때는 고대 사회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 국가가 형성되었다. 이 말은 무엇이 강화되었다. 무엇이 강화되었다와 뜻이 같습니다. 무엇이 강화되었을까요? 왕권이 강화되었습니다. 왕의 권력이 강화되면 중앙 집권 국가가 되고, 그때부터 고대 사회로 보게 됩니다. 왕권 강화는 고대의 특징이다. 고구려 경우
임금이 국가를 위해 큰 공을 세우면 왕권이 강화되는데, 고구려는 태조왕 때 53년에서 146년입니다. 태조왕 때 동쪽으로 진격하여 동해까지, 남쪽으로 살수까지 국토를 확장한 정복군주였다. 정복전쟁 과정에 막강한 군사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왕권을 구축한 태조왕은 대가들을, 어부가 있었죠. 대가의 가신들을 왕가의 가신들보다 낮은 지위에 앉혔다. 그 결과 고국 천왕 때부터 부적 세력이던 어부가 각각 권력 집단이 아니라 관료처럼 됐다. 행정적 성격으로 변모했고 사색이 들어 10여 관 등으로 관료 체계가 정비되었다. 고구려 왕의 계보입니다. 다 알 것은 없지만 자료로 정리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더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만 살펴보고 백제신라는 살펴볼 수는 없죠. 백제왕의 계보, 신라왕의 계보입니다. 화면을 정지해서 프린트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서양 중세에는 영주들이 잘 살고 영주 밑에서 농노들이 일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가 고려시대쯤인데 영주라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봉건제도는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봉건제도는 없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나라는 중세라는 시대는 없었다고 보겠습니다. 근세로 들어가면 조선 건국부터 임진왜란 때까지를 근세라고 하겠고, 근대 태동기를 조선 후기부터 세도 정치까지, 근대를 개항에서부터 조선이 망할 때까지 그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이 독립운동기죠. 독립운동기. 경술국지부터 1945년까지 다시 독립하고 나서 미군정을 거쳐 현재까지를 현대라고 하겠습니다. 현진건학교 세계사 시간 다음에 계속됩니다.